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우리가 양도 가액에서 뭘 뺐어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뭘 구했다? 양도 차익을 구했으면 여기에서 뭘 공제를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소득금액을 구해야 되죠? 자,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금액을 말하느냐?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요 요건 3개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 3개.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토지 건물만 해줍니다. 세 번째는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줘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자, 요건 3개 정확하게 외우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국내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왜 국내에 있는 것만 가능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환경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하에서 화폐 가치의 변동률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놨기 때문에 국내 것만 해주고 그것도 토지 건물만 해줍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이외의 것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이나 신탁수익권 등은 안 해준다고요. 물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해주는 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토지 건물만 해준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것도 최소한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와 있어요? 차익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무슨 금액으로 계산하느냐 하면 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차익,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때 공제율이 몇 프로냐면 2%예요. 그것도 무슨 기간에? 보유 기간에 2%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구구단 2단어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3년부터 시작하니까 3년 보유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년 보유했으면은요 6%, 4년 보유했으면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10년 보유했으면 20%죠? 15년 보유했으면 30%고요. 그죠? 20년 보유했으면 40%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만 해주느냐면 30%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15년 이상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6년을 보유해도 몇 프로? 30%, 20년을 보유해도 30%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전제조건 3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고 그리고 계산 구조도 정확하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면 원래는 2%씩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 1주택자로서 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그때는 보유의 4%, 거주의 4%씩 해줍니다. 그것도 보유 따로, 거주 따로 해서요. 네. 그래서 각각 최대 40%씩 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3년을 보유를 했으면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1주택자가 3년을 보유를 했으면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비과세가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2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비과세 된다 그랬죠? 그러면 3년을 보유했으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게 맞죠? 근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집이 딱 하나 있죠. 고가주택이에요. 얼마짜리? 12억 초과. 안 했어요? 했을걸요?
10억 초과짜리 주택이죠. 그래서 10억 초과짜리 주택이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고가 주택은 나쁜 집이다, 짠한 집이다? 짠한 집이다.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 2%씩 해줄 때 얘는 4%씩 해서 최대 80%까지 해준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를 못했다면 장특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상관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보유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니까. 그래서 몇 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2년 이상 거주를 안 해도 공제는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가능한데 그게 몇 프로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2%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나머지 부동산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 이상부터는 다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3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못했다면 그냥 여 위로 올라간다고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은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예요.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뭐만 봐라. 보유만 보라고요. 보유만. 그래서 된다면 2%냐 4%냐를 보라고요. 그때 4%를 따질 때는 거주까지 보시라고요. 보유라는 말하고 거주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거주는 내가 여기에 사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면 거주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주택이니까 거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유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나오는 단어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계산한다고요. 차익으로.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장특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계산 구조는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세 번째, 그때 공제율은 2%짜리하고 4%짜리 두 개가 있다. 아셨어요? 그래서 원칙은 2%로 해서 최대 30%까지 하되 1주택자로서 3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뭐까지 했다면 거주까지 했다면 그때는 4%씩 해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필요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고 차익을 구하시고 여기에서요. 장특공제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시고 자, 다시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다시 여기에서 장특공제를 빼서 뭘 구하시고 소득금액을 구하시고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때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어요. 필요경비가 10억인데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말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다 합쳐서 10억이라고요.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다? 5억의 이익이 남았는데 이게 국내에 소지하는 자 일단 국내에 있고 등기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국내에 있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상가 건물이다. 상가 건물로서 10년을 보유를 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일단 전제조건, 장특공제 전제조건이 첫 번째 뭐예요?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요건 세 개 다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장특공제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몇 프로짜리다? 이제 장특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니까 두 번째는 몇 프로짜리냐를 알아야죠. 몇 프로짜리다?
2%짜리다. 주택 아니면 무조건 2%다. 그러면 2% 하니까 몇 프로? 곱하기 2 하라고요. 그죠? 20% 곱하기 2 할 줄 알죠? 곱하기 2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20%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몇 프로만 내면 된다. 20% 뺐으니까 나머지 80%라고요. 소득금액은 나머지 80%라고요. 근데 그 20% 80%가 15억의 20% 80%가 아니라 여기에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금액의 20% 80%로 가야지 이 금액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꼭 틀리게 내면은 여기를 가액이라고 준다고요. 양도가액의 20%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양도 뭐에? 차익에. 그러면 5억의 20%를 뺀 나머지 80%니까 4억이라는 거죠. 아셨어요? 근데 똑같이 15억에 팔았습니다. 필요경비가 10억인데 그래서 5억이 남았어요. 근데 얘가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을 보유를 했고 그 보유 기간 중에 5년을 거주를 했습니다. 5년을. 그러면은 원래는 뭘 받아야 정상이에요? 비과세를 받아야 정상이라고요. 그죠? 자,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근데 얼마를 초과했어요? 12억 원을 초과했네요. 그러면 무슨 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에 대해서만? 12억 초과분인 3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라고요. 그러면은 전체 금액의 몇 프로? 1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30이 나와요? 1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30이 나오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20%라고요. 15 곱하기 2를 해야 3이 나오잖아요. 아셨죠? 어차피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 자, 그러면은 10억으로 계산돼서 나온 차익도 몇 프로만 과세하라고요? 20%만. 그러니까 얼마? 1억에 대해서 내라고요. 5억 전체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장특공제 요건 다시 한번. 첫 번째, 국내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이어야 된다. 세 번째,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요건 다 충족했죠? 충족했으니까 장특공제 가능하죠? 두 번째, 2%짜리를 적용할 거냐 4%짜리를 적용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4%짜리는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니까 얘는 4%짜리죠, 이제? 고가주택이든 뭐든 상관없이 몇 주택자로서 1주택자로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4%짜리라고요. 그러면은 보유의 일단 4% 얼마? 40%. 거주의 4% 얼마? 20% 합의. 그래요. 그래서 60% 공제해 준다고요. 보유 곱하기 4. 거주 곱하기 4.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60%에서 나머지 얼마? 60% 뺐으니까 나머지 40% 남죠? 40%니까 얼마? 그래요.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라고요. 보세요. 차이 많이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짠한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짠한 주택이다 보니 비과세를 안 해주는 대신 뭐라도 많이 해주라고요. 공제라도 많이 해주라고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들 2%씩 해줄 때 얘는 4%씩 해주고 그것도 보유에만 4% 해주는 게 아니라 거주까지 4%씩 해주라고요. 대신 100%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각각 40%씩 해서 최대 40%씩 해서 합의 최대 몇 프로? 80%까지. 그러니까 80%를 다 받으려면 보유도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10년 이상 해야 되고 거주도 10년 이상 하면
그러면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보유했습니다. 20년 보유했고 4년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프로 받을 수 있냐고요? 1세대 1주택자인데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자,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보유했고 보유기간 중에 4년 거주했다. 자, 그러면 일단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2%짜리다 4%짜리다? 4%짜리다.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4 그러면은 4% 했으니까 몇 프로? 80%인데 최대가 40%까지밖에 안 해준다고요. 곱하기 4 16% 합의 56% 받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을 봐야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 세법은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세금 계산을 해봐야 아, 이 글자가 왜 이렇게 글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무리 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이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단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장특공제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등기입니다. 물론 미등기 말고도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법이 지금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건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2주택자로서 2주택자는 장특공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상관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 세 가지가 뭐예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돼요. 토지 건물로서. 그러면 1주택자도 토지 건물이고 2주택자도 토지 건물이고 3주택자도 토지 건물이에요. 상관없다고요. 주택이 몇 개든 아셨어요?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게 별장이든 기숙사든 공장이든 주택이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다 받을 수 있다고요. 부동산은 다. 뭔만 아니면, 미등기만 아니면.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장특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안 해주기로 했었어요. 아셨어요? 근데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광역시는 다 해제가 됐잖아요. 일반 광역시는 다 해제가 됐죠. 지금 서울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만 안 된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지역적인 문제가 생겨서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지금. 한시적으로. 근데 올해 정권이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지금 1년간 풀어준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끔. 서울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풀어준 거라고요. 근데 내년에 가서 5월까지니까 5월 이후에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규제를 그대로 적용을 할 건지가 아직 판단이 안 돼요. 뭔가 정확히 나온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걸 생략을 할 거라고요. 아셨죠? 일단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 미등기예요. 자, 그래서 장특공제가 안 되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 아셨어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장특공제 안 된다. 두 번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미등기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미등기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그래서 장특공제 요건이 충족이 됐고 미등기가 아니라면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고 그때 장특공제는 2% 아니면 4%짜리를 받을 수 있는데 전부 2%짜리다. 단 몇 주택자로서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을 뭐 했다면 거주했다면 그때 한해서만 4%씩 해준다. 보유의 4%, 거주의 4%.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43페이지에 보시면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와 있는데 양가로 이번에 적용요건에서 기억번 보세요. 243페이지에 기억번에 보시면은 국내 토지건물 3년 이상 요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아셨죠? 니은번은 지금 볼 게 아니니까 놔두고 단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니은번. 뭐다? 미등기다. 됐죠?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미등기. 예.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배제되는 경우에 기역, 디귿, 리을 요 세 개 있죠. 이건 애초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니까 당연히 배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번에 보시니까 토지 건물이 아닌 나머지 자산이래요. 디귿번에 보니까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됐대요. 리을번에 보니까 국외에 있대요.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 요 세 개는 애초부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은 거라고요. 기역, 디귿, 리을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장특공제가 될 리가 없는 거고 장특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니은번, 미등기라고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미음번부터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이건 아직 모르니까 일단 놔두자고요.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 세법이 지랄이에요. 네. 미쳤다고 이걸 해가지고. 나도 학개론이나 민법이나 할걸.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서. 네. 워낙에 지금 짱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다음 장에 자,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 표가 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요 표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표는 일반 부동산 2%짜리예요. 그러니까 2%짜리니까 6%부터 시작하겠죠? 6%부터 시작해서 30%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6, 8, 10. 쉽게 말하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는요. 곱하기 4 하면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는 거주기간도 있고요. 보유기간도 있고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두 개를 다 줬잖아요.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래서 합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각각 보유 최대 40%, 거주 최대 40%.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까지 계산이 됐다? 장특공제까지 빼서 뭐까지 계산이 됐다? 소득금액까지 계산이 됐으면 여기에서는 뭘 빼줘야 돼 이제?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야 되죠? 자, 그때 기본공제는 어떤 금액을 해주느냐면 기본공제는 전부 다 해줍니다. 전부 다. 그냥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다 돼요. 딱 하나만 제외하고, 뭔만 제외하고, 미등기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장특공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 건물로서 몇 년 이상 보유한 거? 3년 이상 보유한 건데 이건 요건이요. 그냥 다 되는 거라고 요건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 것만 아니라 국외 것도 다 해주고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다 되고 3년 이상 보유를 하든 말든 그런 거 관계없다고요. 그냥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뭔만 아니면. 미등기만 아니면. 그래서 유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둘 다 배제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미등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때 기본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면 연 250만 원 해줍니다. 왜 연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기본공제부터는 1년치 모아서 해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1년치 전체 모아서 얼마 해준다? 250만 원 해주는데 집안을 두 집안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부기 집안 하나, 또 하나는 신탁수익권 집안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250만 원씩 해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장특공제 요건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4개를 팔았어요. 4개를 팔았으면 첫 번째 거 장특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거 장특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뭘 구했으면, 장특공제까지 빼서 뭘 구했으면, 소득금액을 구했으면 그 소득금액을 모아요. 모아서 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지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양도한 4개의 자산이 다 이 첫 번째 칸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4개 합쳐서 250만 원 해주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250이 아니고. 근데 내가 4개를 팔았는데 그중에 3개가 여기에 들어오고 하나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3개 250만 원, 나머지 하나 250만 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요. 몇 개를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칸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최대 많이 받아봤자 500이 최대예요. 몇 개를 팔든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10개를 팔았다. 10개를 팔았는데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10개 전체 합쳐서 2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은 티도 안 나는 돈이에요. 자산별로 250만 원도 아니고 1년치 모아서 25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양도하는 해에만.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2,500만 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래요. 10년 동안 누적을 시켜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해 250만 원 해주는 거라고. 그 해.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같은 자산에 같은 집안에 여러 개를 팔았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주느냐면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요게 기본공제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4월 달에 토지를 하나 팔았습니다. 토지를 등기되고 5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차익을 구한 다음에 장특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몇 프로? 그러니까 몇 프로? 10%. 곱하기 2를 하라고요. 곱하기 2. 아셨죠? 그래서 뭘 구하십시오? 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됐나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분양권을 하나 팔았어요. 3년 보유한 분양권을.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건물을 하나 팔았습니다.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등기되고 2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소득을 구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났어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
기본공제 최대 얼마? 250만 원이라고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양도한 자산 안에 신탁수익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라고요. 왜? 신탁수익권만 다른 집안이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자산 중에 신탁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무조건 같은 집안으로 봐요. 그래서 합쳐서 얼마? 250인데 얘가 100만 원이 나왔고 얘도 100만 원이 나왔고 얘도 100만 원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기본공제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니고 당신이 번 돈에서 250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건 과세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고생했으니까 팔아서 돈 남기시느라 고생하셨으니 250만 원 가져가서 생활비에 보태 쓰시든 술 한잔 하시든 알아서 하라고요. 그냥 수고비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50만 원을 가져가려면 내 손에 250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소득 금액을 넘어갈 수 없다고요. 기본공제가. 앞에 금액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같은 집안이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만 공제를 해주라고요. 여기서. 앞에 금액을 못 넘어가니까. 그러면 얘는 0이고 아직 얼마 남았어요? 150 남았으니까 그걸 여기서 해주라고요.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주라고요. 그러면 역시 100만 원, 제로죠?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50만 원 공제하라고요. 그러면 50만 원 남죠? 여기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250인 거고 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따지는 거고. 그때 자산별로 따질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물건부터 보라고요. 보유기간부터 보지 말고. 토지 건물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애초부터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유기간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얘만 가능한 거죠. 얘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공제까지 해서 나오는 값이 뭐예요? 과세표준이죠? 자, 기본공제까지 해서 나오는 값이 과세표준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죠. 그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247페이지, 일단 246페이지 보죠. 자, 246페이지 보시면은 2번에 기본공제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공제 대상 자산 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다 된다 이 소리예요. 뭔만 아니면. 미등기만 아니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요. 미등기만 아니면. 그때 공제 금액은 얼마만? 2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겠어요? 네. 지금 그 표는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왜냐면 표에 보면은 주식하고 출자 지분하고 파생상품도 나와 있죠. 요게 내년부터 없어지거든요. 양도소득세에서. 없어지는데 지금 이것도 올 연말 가서 봐야 돼요. 정기국회에서 만약에 1년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 다시 양도소득세 들어와야 되고 안 하겠다 그러면은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수업을 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국회에서 뭔 지랄을 할지, 여기 편집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분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뭐 합의를 했다가 다시요. 충돌을 한다고 했다가 난리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뉴스 볼 때마다 답답해요. 분명히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내일 가서 또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모레 가서 또 합의를 한다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 문을 넘어봐야 어떻게 결정이 날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했을 때 어떤 것부터 공제해 주느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어떻게 공제해라? 순서대로 공제하시라고요.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하시면 되는데, 아시겠죠? 자, 그때 세율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율 자체가 247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복잡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부부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부부기까지만. 신탁수익권은 그냥 모르셔도 되고. 자, 그때 몇 가지 좀 정의를 좀 하자 그러면 일단 미등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70%입니다. 세율이.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건. 자, 그래서 미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한다?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기타 자산은.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자산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있었어요? 기타 자산에 회원권이 있었고 영업권이 있었고 이축권이 있었죠. 물론 이때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어떻게 팔았을 때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한다 그랬죠? 예. 이것들은 그러니까 회원권이나 영업권이나 이축권 이런 것들이 기타 자산인데 이것들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누진세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여기만 외우시면 되죠.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4, 5, 6, 7, 6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수업할 때 4, 5, 6, 7, 6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 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년이냐 2년이냐 가지고 따지는데 1년이냐 2년이냐 가지고 따지는데 1년 미만은 50%예요. 2년 미만은 40%예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이면 단타 매매한다 그래서 투기로 봐서 50%, 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내라 그래요. 2년 미만은 그보다 조금 싼 40%를 내라 그래요. 2년이 넘어가야 정상적으로 누진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2년이 넘어가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가지고 있으라고요. 2년 이상은 가지고 있으라고요. 단 딱 3개.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한해서는 워낙에 투기가 심하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비싸게 과세를 해요. 그래서 1년 미만은 50% 대신 70%를, 2년 미만은 40% 대신 60%를 적용을 하고 2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다만 그게 분양권일 때는 2년이 넘어도 60%입니다. 무조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가장 비싼 세율이 뭐예요? 그래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 5개의 세율이 있는 거죠. 4, 5, 6, 7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직거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지금 70%짜리가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미등기인 70%가 하나 있고요. 1년 미만짜리 70%가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등기 하면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익의 70%를 세금으로 내게끔 만들겠습니다. 주택을 1년 안 돼서 팔면은 무조건 70% 부과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요. 굳이 하겠다면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버릴 테니까. 협박용인 거죠. 협박용.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센데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2년이 넘어가면 무슨 혜택을 줘야 돼요? 누진세 혜택을 줘야 돼요. 일단 비과세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아셨어요?
근데 분양권만큼은 2년이 지나도 60%예요. 뭐는? 분양권은 입주권 말고 뭐에 한해서요? 분양권에 한해서요. 입주권 말고 분양권에 한해서요. 요 분양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양권이 뭔지 아시겠어요? 분양권이 뭔지 아시죠? 글자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분양권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죠? 이걸 왜 사요? 분양권을 왜 사냐고요?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분양권을 왜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입주하려고. 원래 그게 분양권의 목적 아니에요? 공사 중이라고요, 지금요. 지금 공사 중이어서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근데 나는 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이 완공되면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권리가 분양권인 거예요. 그럼 분양권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예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분양권 상태로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더라도 갭 투자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해도 용서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로 거래할 거면 세금 몽땅 내라고요. 이익의 60%를 내라고요. 내가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밀어놓고 그걸 5천에 팔았다. 그러면은 분양권을 5천만 원에 판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의 이익이 나오는데 4천만 원 중에서요. 60%인 2,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요. 그러면 1,600만 원 남죠? 거기에서 지방소득세 10% 또 내야 되고요. 결국 남는 거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양권 상태로 안 팔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갭 투자를 할 생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럴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입주권은 정상적으로 적용해 주는지 아시겠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얘는 처음부터 권리인 거고 얘는 원래 처음에는 입주권은 처음에는요. 집이었어요. 집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받는 게 입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아니었으면 얘는 원래 집이었다고요. 원래 집이었으니까 분양권하고는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얘들은 단타 매매하는 경우만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택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고요. 근데 분양권은 처음부터 권리였으니까 집이 아니었어요. 아닌 상태에서 팔았다. 그건 오직 이익만을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용서 안 하겠다 그 소리라고요. 그래서 분양권을 규제를 하는 거지 입주권을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우셔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외우셔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4, 5, 6, 7에서 6, 7로 들어가는 거. 주택하고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한해서만.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표 그려놓고 4, 5, 6, 7 표 그려놓고 자, 윗칸입니까? 아래칸입니까? 이거부터 물어볼 거예요. 상가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아래칸. 지상권이 나왔습니다. 아래칸. 아시겠어요? 분양권이 나왔다. 윗칸.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칸에 들어갑니까? 이제 이걸 잡아낼 거라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아셨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세율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뭐까지 곱해서? 세율까지 곱해서 뭐가 나왔으면? 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죠? 자, 잠시 쉬었다가 납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쉬었다 갑니다.